제가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 커뮤니케이션 그룹장인데요. 그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이 어떤 걸 하냐면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 홍보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이제 저희 강단에 섰는데 첫 자리니까 제가 에버랜드식으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2020년 7월 태어나서 올 4월 3일 이제 중국으로 돌아간 푸바오가 1354일간 우리 대한민국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큰 그 감동을 주고, 그다음에 또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그 격려하고 힐링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었던 아주 소중한 존재였는데요. 푸바오라는 이름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 복보입니다. 행복 복자에다가 보물 보자를 써서 행복을 주는 보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큰 행복을 좀 주고 간 그런 친구 같습니다. 저 이제 그걸 홍보 마케팅을 하는 그 담당자로서 저한테도 큰 행운이었고요, 큰 복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친구와 함께한 시간 중에서 이번에 이제 광고주협회 저희 이제에서 발표할 자료는 저희가 이제 작년 5월 달부터 해서 올해 이제 푸바오가 가기 전까지 어떤 저희가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그 추진을 했고 또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를 오늘 저희에게 주신 시간이 30분인 거죠. 예, 한 35분간 그 과정들을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이게 뭐 인사이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나중에 이제 뭐 각자 기업이나 아니면 그 자기 본인 조직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저희한테는 푸바오는 영어나 아기판다인데 아기판다 푸바오를 활용한 IP 마케팅을 어떻게 했는지 좀 이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푸바오 영상 좀 보고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간단하게 한 1분 정도 영상 하나 좀 준비했습니다. 그 푸바오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푸바오가 어떻게 태어난지 다들 아시나요? 먼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푸바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역시 저희가 홍보를 잘한 것 같습니다. 아무도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푸바오가 태어난 거는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가능했을 거고요. 그 엄마 아빠는 아이바오 러바오라는 그 친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엄마 아빠를 매개체로 해서 푸바오가 태어났고 또 푸바오 동생도 태어났기 때문에 저희 이제 바오 패밀리 IP를 좀 만들어서, 이거 푸바오는 어차피 이제 올해 또 떠난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작년 9월부터 바오 패밀리 IP를 좀 저작권 등록을 좀 해놓고 바오 패밀리 IP를 가지고 저희 마케팅을 좀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푸바오 부모님 아빠는 러바오입니다. 러바오는 2013년도 7월에 태어난 수컷인데요. 이 친구는 그 되게 남자답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희 그 에버랜드 유튜브를 보시면 러브지라고 하는 코너를 좀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전형적인 K 가장의 그런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친구인데, 저희가 구분할 때는 이거 죄송합니다. 왜 이러지? 빨간 거 요 아니 포인터. 예. 러바오의 가장 큰 특징은 등 허리가 V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모습을 보면 잘 구분하기가 좀 힘든데요. 디테일만 보면 저희가 좀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특징이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애칭으로는 뭐 러브지, 러스타, 뭐 낭만 판다, 뭐 이런 다양한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인 아이바오는 좀 그 앙커처럼 생겼어요. 되게 예쁘게 생겼고요. 그다음에 등 허리가 보면 이렇게 U자 형식으로 이렇게 좀 부드럽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남자니까 수컷이니까 러바오는 좀 V자로 좀 강하게 생겼고 암컷인 그 아이바오는 U자 형태로 좀 부드러운 그런 무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게 2020년 7월 태어난 푸바오가 있었고요. 푸바오는 엄마 아빠 성격을 그대로 다 물려받은 그런 친구고요. 뭐 말이 필요 없는 국민 대스타가 된 그런 친구입니다. 그에 이어서 2023년도 7월 달에 우리 푸바오 동생인 루이바오와 후이바오 두 여동생 쌍둥이 여동생들이 생겼는데 이 친구들은 푸바오 성격을 정확하게 둘이 나눠 가졌습니다. 그래서 큰언니인 루이바오는 좀 약간 예민하고 좀 새침대기 스타일이고 둘째인 후이바오는 좀 무던하고 그다음에 되게 액티브한 친구거든요. 나중에 판다울도 와 보시면 좀 보실 텐데 두 마리가 어떻게 활동하느냐를 보고도 좀 금방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각각의 아이들의 성격이나 뭐 몸동작 아니면 그런 신체 구조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의 특성을 살리고 그들의 그 바우 패밀리들의 그 가족애하고 어떻게 엮여볼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크게 전략은 네 가지로 저희가 좀 작년 그 5월 달부터 지금 진행을 했는데요. 우리 푸바오를 스타를 만들어 보자 해서 스타 마케팅 전략을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스타의 S는 그 바우 패밀리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텔링을 해서 좀 마케팅을 좀 펼쳐보고 그다음에 적시적기에 좀 마케팅을 펼치자 해서 타임리 그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채널과 밖에 있는 채널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활용하자 해서 올 채널을 좀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팬들 그다음에 고객과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릴레이션십 크게 네 가지 축의 전략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먼저 이제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그 다들 아시겠지만 판다 가족하고 우리 사육사들의 케미가 어느 그 우리 국민들이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되게 유명한 그런 사례가 됐습니다. 그 판다들이 자충우돌하면서 싸우는 것들을 자충우돌하는 걸 또 푸바오가 자충우돌하는 걸 우리 강철원 사육수가 품어주고 그런 케미들을 이제 계속 소통을 했는데 저희도 이전에 이제 푸바오 이전에 이제 아이바오 러바오를 한번 띄워보자라고 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면서 어떤 걸 했냐면 세계에서 그 글로벌하게 인기 있는 그런 판다 영상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한 100개 정도 리스트업을 쭉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그런 영상과 비슷한 영상을 우리가 한번 연출하고 만들어서 같이 한번 바이럴을 해보자라고 해서 한 10여 차례 정도 좀 시도를 했던 것 같거든요. 했는데 시도하는 족족 다 빵꾸가 나더라고요. 고객들한테 외면받고 조회수도 올라가지도 않고 댓글도 보면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영상인데 이러한 그런 부정적인 댓글들이 많이 생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우리가 연출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찾아서 날 것을 한번 찾아서 한번 그대로 고객들한테 한번 소통을 해보자라고 한 게 지금 그 푸바오가 강철원 사육사 이제 팔종을 잡고 있지만 이게 잠시 그러니까 푸바오가 너무 이렇게 과격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 강철원 사육사가 이제 핸드폰 꺼내가지고 같이 앉아서 좀 쉬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 이제 직원들이 또 마침 그걸 짤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그 영상을 한번 태웠는데 이 영상이 지금 현재 한 조회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저희 에버랜드 영상 중에서 지금까지 제일 많이 나온 영상인데요. 오늘 아침 기준으로 2,675만 뷰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저 광고 안 태우고 유니크한 그런 스코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니까 진짜 우리가 인위적으로 연출할 게 아니라 날 것을 그대로 고객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런 스토리텔링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제가 계속 이런 얘기만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용인에서 선물을 좀 많이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가져왔는데 제가 퀴즈를 중간중간 좀 낼 텐데 첫 번째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게 2,600만 뷰 정도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 조회수가 많이 나온 날건 영상이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푸바오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찐한 푸덕이들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로 조회수가 많이 나온 게 1,600만 뷰 정도 나온 게 있는데 한 번씩 다 보셨을 것 같은데 푸바오가 실내 방사장에서 강철원 사육사가 장화를 신고 있는데 그걸 매달리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게 두 번째로 많이 나온 영상입니다. 한 1,600만 뷰 정도 나왔는데 요 1,600만 뷰 정도 나왔는데 요거가 정확하게 얼마 나왔는지 맞추시는 분한테 저희 푸바오가 장화를 물고 있는 인형을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죠. 예. 지금 찾아보셨죠? 예, 맞습니다. 1,631만 뷰 나와 있습니다. 선물 주시죠. 이게 이런 영상들은 처음에 이제 한 100만 뷰 정도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내가 세츄레이션 됐다가 중간중간 계속 역주행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특이하게 저희가 나라별로 조회수를 찾아보고 있는데 지구 한 바퀴를 돕니다. 그 조회수가 많이 올라올 때가 처음에 한국에서 올라오다가 미주로 갔다가 다시 유럽으로 갔다가 동남아로 갔다가 한 바퀴 돌면서 계속해서 역주행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스토리텔링 두 번째는 우리 판다들의 출생 성장 과정을 스토리화해서 우리 국민적인 육아 감수성을 전달하자라고 해보려고 했는데 이 얘기는 왜 나왔냐면 저희 에버랜드 유튜브의 판다 영상을 보시는 시청층을 분석해 보면 남성이 30%고요, 여성이 70%입니다. 3대 7 정도 되는데 그 여성 중에 70%의 여성 중에서 40대, 50대가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40, 50대는 다 육아를 다 한 번씩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감수성을 어떻게 하면 계속 좀 더 자극하고 그런 것들을 해볼까,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해보자, 그런 전략을 좀 했었고요. 세 번째는 저희 코로나 시기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학계 출산율이 0.7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 우리나라의 그 시대를 좀 관통하는 다섯 가족의 스토리 기반의 세계관을 가족애라는 중심으로 해서 한번 형성해 보자, 그런 전략을 좀 세워봤습니다. 타임리는 주요 시기별로 우리 어떻게 하면 어차피 이 아이템을 계속 끌고 가려면 중간중간 타임리한 그런 스케줄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좀 전략적인 홍보 마케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간 캘린더를 가지고 그때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했는데요. 작년 2월 달에 2023년도 2월 달에 일본의 우에노 동물원에 있는 샨샨이라는 친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중국으로 못 들어가다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전 세계에 있는 판다들이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샨샨이 거의 이제 첫 스타트를 끊었어요. 근데 그때 일본에서도 이 샨샨을 보내기 아쉬워서 어마어마한 인파가 동물원에 모여서 샨샨을 배웅하고 또 눈물을 흘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게 서서히 한국 미디어로 넘어오면서 판다 버즈량이 조금씩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전에는 거의 미미하다가 작년 2월부터 이제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럼 언제쯤 우리 푸바오도 올 7월 이전에 갈 수 있는가를 밖에다가 얘기를 할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그걸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국민들한테, 팬들한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할까 하다가 저희가 선택한 프로그램이 유퀴즈입니다. 그래서 유퀴즈하고 또 인연이 또 그 전에 이제 강철원 사육사가 한번 또 출연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연으로 작년에 5월에 강철원 사육사가 유퀴즈 출연해서 푸바오도 이제 내년 7월 이전에는 가야 된다, 왜 짝을 찾아 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러면서 넌 영원한 아기 판다가 아기 판다다라고 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푸바오가 갈 수 있구나라는 게 국민들한테 알려지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제 다가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저희는 이제 미리 알고 있었지만 작년 2월 달에 아빠 러바오와 엄마 아이바오가 짝짓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판다는 뭐 다 아시겠지만 1년에 한 번만 짝짓기를 합니다. 그 3일에서 5일 정도만 짝짓기를 하고 그 이후에는 짝짓기를 안 하기 때문에 아이가 생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작년 2월 달에 했기 때문에 짝짓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보통 전 세계에 있는 판다들은 생일이 7월, 8월에 다 몰려 있거든요. 태어나는 시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면 7, 8월 달에 만약에 아이가 잉태가 됐으면 태어날 거니까 그때 가면 또 하나의 큰 모멘텀이 있겠구나라고 해서 작년 7월 달에 갔다가 또 저희 타임 그 모멘텀 타임으로 좀 잡았었고요. 그 우리 에버랜드에 있는 판다들 나이는 생일은 다 7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쌍둥이들은 7월 7일 날이 생일이고요. 그다음에 엄마 아이바는 7월 13일, 그다음에 아빠 러바오는 7월 20일, 그다음에 푸바오는 7월 20일, 아빠 러바오는 7월 28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판다가 다 7, 8월 달에 다 모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퀴즈 하나 좀 더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판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쌍둥이, 러바오, 아이바오, 푸바오 저희 5가족이 다 7월 달에 생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저희 푸바오와 관련돼 있는 판다와 관련돼 있는 한 분 생일이 7월 달입니다. 누굴까요? 진짜 푸덕이 없으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여기 강철원 사육사께서도 7월이 생일이시거든요. 근데 저거는 퀴즈가 아닙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먼저 기회를 드릴게요. 강철원 사육사의 생일이 며칠일까요? 자, 막 검색하고 계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예. 그 사이 검색하셨군요. 맞습니다. 7월 18일 강철원 사육사 생일입니다. 선물 주시죠. 맞추신 분께는 우리 강철원 사육사 사인이 담긴 강철원 사육사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저희 판다들과 같이 생활하는 강철원 사육사 생일이 또 7월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정말 판다를 케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 이후에 이제 쌍둥이들 이름 공모를 전 국민 50만 명이 참여한 다음에 진행해서 그때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됐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모아서 그동안 영상들 다 모아서 SBS, MBC의 특집 방송을 편성을 해서 다큐멘터리를 연말에 좀 방송하는 그런 시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시기별로 좀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널도 기존 그 미디어들도 보면 신문사들도 보면 일반 신문 뭐 지면에 게재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온라인 부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매체들 보면 다 유튜브 팀들이 엄청 강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유튜브 팀과의 컨택을 통해서 유튜브 영상을 좀 해보자라는 그런 것들로 확대해 보려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방송사도 보도국 외에 예능이라든지 또 마찬가지로 유튜브 팀들을 하려고 했었고, 그다음에 저희 오온드 채널에서도 그 저희 에버랜드 유튜브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드 에버랜드라고 하는 저희 공식 채널이 있고요. 그다음에 뿌빠 TV라고 하는 동물 전문 채널을 좀 파놓은 게 있는데 이게 별로 이렇게 잘 안 올라갔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우리 푸바오 간다는 소식이 난 다음부터 엄청나게 올라가더니 그때 푸바오 간다는 소식이 작년 1월 달에 나기 전에 뿌빠 TV 같은 경우는 아마 구독자가 한 5만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86만이거든요. 그 사이에 엄청나게 좀 성장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MZ 세대 같은 경우는 셀럽하고 유명 유튜버들하고 좀 협업을 해보자라고 한번 계획을 좀 세웠었고, 그다음에 알파 세대는 그들의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고 그런 전략을 좀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과의 릴레이션십은
팬 소통을 위해서 커뮤니티나 크리에이터 클럽을 한번 개설을 해보자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말씀드리면 커뮤니티는 저희 뭐 회사 대표 커뮤니티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동물원 커뮤니티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네이버에 카페 만들어서 지금은 그 회원 수가 한 15만 명 되고요. 네이버 보면 커뮤니티들 등급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은 보니까 최고 등급이 나무 등급이고요. 나무 등급에 의해서 나무 등급에도 단계가 5개 단계가 있는데 숲 단계까지 올라가서 지금 맥시멈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요게 올라가는 데까지 한 2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저희 채널 가지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크리에이터들을 좀 저희 만들었습니다. ZCC라고 해서 주 컨텐츠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저기 그 컨텐츠 크리에이터 클럽이라고 해서 되게 유명한 크리에이터들은 아니지만 일반인 크리에이터들 중에서 구독자가 한 5천 명 이상, 그다음에 조회수가 얼마 정도 되는 누적 조회수가 얼마 정도 되는 분들, 그다음에 동물의 진심인 분들, 이런 분들을 한 20명 정도 정회원을 좀 뽑았거든요. 그래서 ZCC라는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그분들한테는 좀 메리트를 드렸죠. 언제든지 에버랜드 오셔서 동물원에서 찍는 것들은 마음대로 저희가 하실 수 있도록 연간 드리듯이 해서 그런 메리트를 좀 드렸었는데 그분들도 되게 활동을 하면서 크게 많이 좀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인회라든지 강연 같은 게 이제 밖에 오프라인 행사도 좀 많이 뛰어보자. 그리고 뭐니 해도 요즘에 그 유튜브 영상 만들 때 아까 제가 날것 얘기했지만 또 고객들이 반응하는 거는 댓글에 이런 거 해주세요, 이런 거 해주세요 했을 때 운영자가 거기에 맞는 영상을 만들어서 그 바이럴 해주면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댓글이 들어간 영상들, 그 영상 중에 댓글 캡처해가지고 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그런 것들 많이 해보자라는 그런 전략을 좀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좀 결과물이 있었냐 보면 뭐 저희 8,000건이라고 했는데 저희 솔직히 이거 다 세려본 건 아니고 저는 8,000건 이상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미디어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기사가 좀 보도됐었고요. 그다음에 그 마지막에 푸바오 올해 3월 3일에 푸바오 마지막 공개일과 4월 3일에 푸바오 가는 날은 너무 많은 미디어들로부터 관심을 받다 보니까 좀 미디어분들께서 되게 건방지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풀 기자를 별도로 짜서 사진 기자분들 같은 경우는 2분만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고 방송사들도 뭐 지상파 그다음에 저기 종편 보도 채널 이렇게 나눠 가지고 풀을 짜 가지고 오실 정도로 저희가 미리 부탁을 드려 가지고 이렇게 했을 정도로 그 많은 사랑을 좀 관심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푸바오 우리 바오 패밀리 기사는 올라가기만 기사가 나가기만 하면 네이버 메인에 걸려서 거의 뭐 클릭수 제조기로 좀 명성을 높였는데 언론계에 계신 분들 보면 일단 대문에 걸어놓으면 클릭수가 몇십만 뷰씩은 나온다고 하시니까 그만큼 많이 관심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물로는 우리나라 처음으로 잡지 표지 모델에 좀 등장을 했습니다. 이건 오른쪽은 작년 환경 비즈니스고 이제 올해 왼쪽은 쌍둥이들인데 저기 올 1월달 주간동화인데 동물로는 처음으로 잡지 표지 모델로 등장해서 모델료는 못 받았지만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외신에서도 월스트리트저널부터 해서 타임지, 그다음에 뭐 중국 매체들은 엄청나게 많이 보도를 했었고요. 전 세계 외신에서도 크게 주목을 해 주었었습니다. 방송 소재로도 되게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그 오른쪽에 뭐 SBS 다큐, 그다음에 MBC 예능 뭐 전참시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제가 뭐 다 얘기하기도 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었고요. 심지어 라디오에서도 관심을 보여서 우리 송영관 사역사 같은 경우는 글을 되게 잘 쓰거든요. 지금도 그 문해창 작가를 다니면서 계속 글쓰기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친구인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글도 잘 쓰고 하다 보니까 또 오디오가 되게 좋아요. 우리 강철환 사역사는 비주얼이 좋은 친구고 여기 또 우리 송영관 사역사 같은 경우는 오디오 형식이라서 거기 MBC 잠깐만 캠페인에 작년 말에 등장해서 했는데 여기서 좀 송영관 사역사 그림이 다음에는 없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그림이라서 여기서 퀴즈 하나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 저희 아까 에버랜드 유튜브 채널에서 소윤관 사육사가 주인공으로 출연하고 있는 코너가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코너가 있는데 그거 맞추신 분한테 우리 소윤관 사육사 친필 사인 책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 제가 눈높이가 너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스킵하고요. 그 판다 왓송이라는 거거든요. 판다하고 송 선생님에서 판다 왓송이라는데 좀 재밌는 코너 이름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연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럼 다른 문제를 좀 내볼게요. 그 송영관 사육사가 되게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우리 판다들한테 장난감 엄청 많이 만들어주거든요. 대나무로 장난감 같은 거 많이 만들어주는데 그 손재주가 판다에서 배웠다고 자기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봤더니 판다들이 손을 너무 잘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퀴즈 드리겠습니다. 판다의 손가락은 몇 개일까요? 땡. 네. 아닙니다. 네. 네, 맞습니다. 6개입니다. 판다는 이렇게 손이 5개가 있으면 요 밑에 가짜 엄지라고 해서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대나무 잡을 때 요거하고 엄지 사이를 잡아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아마 소명관 사육사가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본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언론의 관심도 많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저희 실적 개선에도 우리 판다 마케팅이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보는데요. 판다 보려고 한 5시간, 6시간 동안 푸바오 가기 전날 그런 오픈런이 있었는데 제가 오픈런 얘기 하나 좀 그런 사례 하나 몇 개 말씀드리면 60대 노 부부신데 은퇴를 하시고요. 대전에 사시는 분인데 푸바오 팬이 되셔서 하루라도 푸바오를 안 보면 안 되겠다. 가기 전까지 봐야 되겠다 그러셔서 그 두 부부께서 용인으로 이사를 오셔가지고요. 아유 단기 거주를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살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매일 아침에 연간이용금 끊고 매일 아침에 들어오시는 분이 계셨고 어떤 분은 창원에서 새벽 4시에 출발해서 자기 50대 어머니신데 20대 아들하고 같이 해서 아들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 둘이 같이 좀 추억을 쌓자 해서 4시에 오셔가지고 출발하셔서 에버랜드 정문에 한 7시 반 정도 도착하셔서 오픈런 대열에 같이 합류해 보신 그런 분도 계시고 푸바오가 참 크게 많이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많은 그런 인기와 감동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에버랜드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 중에 KPI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원 동기율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손님들한테 나가실 때 손님들한테 조사를 해요. 에버랜드 와서 에버랜드 왜 오셨어요? 뭐 하려고 오셨어요? 라고 조사를 합니다. 이걸 여러 가지 두세 개 정도 복수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내원 동기율 조사회를 주기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보시겠지만 작년 3월 같은 경우는 19%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100명이 오시면 19명 정도가 난 판다 보기 위해서 왔어. 이런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요 내원 동기 유발률이 계속 올라가다가 6퀴즈 하고 나서부터 이제 급속적으로 올라가다가 마지막 날 같은 경우는 100명 중에 70명, 10명 중에 7명이 판다 보기 위해서 오셨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이게 저희 에버랜드 잘 아시겠지만 내원 동기 유발률 1등은 사파리 월드가 1등이에요. 원래. 맹수 사파리 있지 않습니까? 1등이고 2등은 티익스프레스. 그다음에 3등은 로스트밸리 그리고 판다월드가 한 4등, 5등 원래 그랬거든요. 근데 완전히 역전시키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1분기 매출만 좀 비교를 해보면 작년 대비해서 올 1분기가 한 매출이 한 40% 정도 증가했고요. 저희는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는 1분기가 제일 비수기거든요. 다들 추우니까 안 나오시잖아요. 야외를 안 나오시고 실내에만 계시니까 그래서 영업 손실을 항상 많이 보는 분기입니다. 그래서 1분기에 한 200~300억씩 손실을 보면 나머지 분기에 이제 그걸 좀 메워가는 그런 구조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년 같은 경우는 한 영업 손실 한 20%에서 한 30% 정도 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자릿수 손실로 많이 줄였던 게 푸바오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입장객도 한 20% 정도 이렇게 좀 분기 대비해서 좀 증가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오시면 뭔가를 좀 사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굿즈가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 덕에 저희도 굿즈 그 퀄러티나 굿즈 그런 굿즈 능력이 많이 좋아졌다고 보는데 굿즈 같은 경우 굿즈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0% 정도 증가했고 객당 저희 이제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굿즈를 사갈 때 이제 단가를 매기지 않습니까? 객단가가 이제 유통업체에서는 다 제일 중요할 텐데 객단가가 한 50% 이상 증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대로 이제 우리 경영 실적에 좀 반영이 돼서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팔린 굿즈는 요 푸바오가 삼성 사원증이거든요. 가운데 메고 있는 게. 요 사원증 메고 있는 요 인형이 330만 개 정도 팔려서 가장 많이 팔렸던 그런 인형입니다. 근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경품으로 이 사원증 인형을 좀 가져오려고 아침에 가가지고 샵에 가서 했는데 역시나 또 솔드아웃 돼가지고 못 사왔어요. 없어가지고 대신에 제가 푸바오 100일 때 인형을 좀 가져왔는데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퀴즈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푸바오 100일 때 그 100일 인형 사이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푸바오 100일 때가 딱 조만한 사이즈거든요. 저 사이즈 그대로 이렇게 만든 건데 100일 때가 저만한 사이즈인데 그때 푸바오 몸무게가 몇 킬로 했을까요? 예. 한참 아래입니다. 오! 살짝 위입니다. 그 뒷줄에 계신 분. 예, 뒷줄. 예? 그거보다 아래입니다. 이쪽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이쪽에 하얀색 옷 입은. 예, 정답입니다. 5.8kg. 조만한 크기인데 5.8kg 상당히 많이 나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인형에 보면 저기 제가 그 꿀팁 하나 드리면 해외 여행이나 이제 가시면 판다 인형 많이 사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판다 꼬리 색깔이 무슨 색깔일 것 같으세요? 검은색? 흰색이요? 판다의 그 피부색은 검은색이에요. 원래 판다의 피부색은 검은색이고요. 흰 털이 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판다의 꼬리는 하얀색이에요. 근데 해외 해외나 아니 우리나라 뭐 다른 데 가보시면 판다 꼬리가 까만색 인형을 파는 데가 많습니다. 그거는 판다 꼬리가 까만색이면 더 이쁘거든요. 한번 흰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거기? 저게 진품입니다. 만약에 꼬리가 까만색을 고르시면 짝퉁이니까 그거 참고해서 다음부터 구매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퍼포먼스는 저희 팬덤이 많이 강화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희 에버랜드 유튜브 채널이 업계 최초로 100만 구독자를 작년 7월달에 넘겨서 골드 버튼을 좀 받았었고요. 이게 상반기 푸바오 유퀴즈 이후에 한 석 달 만에 한 23만 명이 급속하게 증가한 자고 나면 뭐 하루에 2만 명씩 증가하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채널력도 많이 늘어서 구독자 아까 말씀드린 에버랜드랑 쿠프아 TV 구독자 합쳐서 지금 230만 정도까지 좀 성장을 했고 누적 조회수는 한 10억 뷰 정도까지 올라갔고요. 여기 보면 뭐 홍보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경영진들로부터 야 니네는 맨날 돈만 쓰고 돈 좀 벌어 와라. 돈 벌지도 못하고 쓰기만 하는 조직이라고 맨날 혼나잖아요. 특히 뭐 CFO 분들이 막 그런 얘기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유튜브 운영하면서 조회수 수익으로 한 10억 정도 저희가 따로 수익금을 좀 창출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셀럽들하고 기업들 콜라보는 셀럽들도 이제 저희가 계속 먼저 요청을 했었는데 거꾸로 들어와서 이제 셀럽들하고 같이 영상도 만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기업들도 뭐 맥도날드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저희가 먼저 제시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날 정도로 그렇게 그 브랜드 인지도가 많이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보통 보면 아이돌 생일이라든지 이럴 때 보면 지하철에다가 우리 팬들이 모아서 광고하잖아요. 어떻게 동물 생일이라고 저렇게 광고까지 하시는 팬들까지 생겨났더라고요. 이건 저희가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건데 한참 저희 팬덤 경영이 2019년, 20년 이때 이제 유행할 때 우리도 팬덤 경영을 해보자, 팬을 만들어보자라고 인위적으로 노력했던 것들은 잘 되지 않았었는데 자발적으로 팬들이 또 이렇게 생겨서 DC 사이드 같은 경우에 보면 바오 패밀리 갤러리, 뭐 푸바오 갤러리 이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생겨서 그들이 그 푸바오를 아니면 바오 패밀리를 홍보해주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부가적으로도 저희가 좀 책을 한 5권 정도 냈거든요. 우리 강철원 송영사역사가 책을 냈는데 이렇게 책 나오면 바로바로 베스트셀러가 또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한 20만 권 이상 이렇게 좀 판매가 좀 됐었고요. 그다음에 별거 다 했습니다. 하여튼 카카오톡 이모티콘도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올라가면 저기 종합 인기 순위 같은 거 한 3일, 3, 4일 정도는 계속 1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많이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팝업을 더현대 서울에서 저희 2번을 진행했습니다. 한 번은 작년 11월 달에 했었고요. 한 번은 올해 5월 달에 했었는데 작년은 저희가 더현대 측에다가 요청을 해서 저희가 들어가고 싶다. 거기가 팝업의 성지니까 해서 들어가서 작년에 한 10억 정도 매출을 올려서 작년 기록이 원래 슬램덩크 아시죠? 슬램덩크가 작년 1월 달에 했을 때 9.8억인가 팔았는데 그거를 그 자리에서 했었는데 지금 푸바오 팝업이 그 이상을 좀 달성을 했었고요. 올해 5월 달에는 한 220억 정도 그렇게 팝업에서 좀 성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영화 보신 분 있으신가요? 영화까지 찍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 4일 날 개봉해가지고요. 한 첫 주말 박스오피스 1위도 하고 하다가 지금은 한 달 반 정도 지나서 지금은 국내에서는 거의 다 내려갔고요. 지금은 대만, 홍콩, 미주 지역에서 개봉해서 지금 계속 인기를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푸바오 바오 패밀리를 활용해서 한 그런 IP 마케팅 전략하고 이제 퍼포먼스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푸바오가 지금 이제 우리 곁에는 없지만 저희에게는 아직까지 쌍둥이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들과 그다음에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에 이 바오 패밀리들과 어떻게 하면 또 고객들과도 소통하고 그들에게 또 감동을 주고 또 힐링을 주고 할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 아기 판다들 그다음에 바오 패밀리들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우리 쌍둥이들인데요. 마지막에 마지막 퀴즈 한번 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우리 쌍둥이들 돌잔치 할 때거든요. 올해 7월달 돌잔치 할 텐데 제가 아까 큰 애가 루이바오고 작은 애가 후이바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과연 루이바오가 뭘 잡았을까요? 여기 보는 것 중에서 얘기하시면 돼요. 돌잡이를 했을 때. 예. 오, 정답입니다. 이 아령이 어디 있지? 저기 있는 거. 루이바오는 아령을 잡아서 걔가 되게 소심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친구인데 이렇게 건강을 상징하는 그런 아령을 잡았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말갈량이 후이바오는 뭘 잡았을까요? 예, 맞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가지고 역시 인기 스타다운 그런 면모를 보여드렸는데 두 분께 선물 있죠. 예. 루이바오, 아이바오처럼 이쁘게 하시라고 제가 헤어밴드를 좀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우리 앞으로도 우리 푸바오는 없지만 우리 바오 패밀리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에버랜드에 판다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판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동물도 있고 놀이기구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제가 제일 미는 게 꽃바람 이박사라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정원학 박사 받고 와서 지금 꽃바람 이박사 유튜버로 활동 중인 저희 식물 박사님이 계시는데 요즘에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식물에 대해서 이제 코로나 지나서 식물에 대한 관심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식물 콘텐츠를 한번 저희 IP화 시켜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런 코너를 만들고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계속 연재하고 있는데 우리 식물에도 동물 말고 식물에도 아니 동물도 많이 사랑해 주시지만 식물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